안녕하세요. 군무원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시험이라서 느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본법에서 관련하는 의무를 부과해서 안 된다라고 조문이 있죠. 행정기본법 12조. 그 다음에 12조가 아니라 행정기본법 그 부당결부 금지 원칙으로 13조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합리적 여시 고민을 차별해서 안 된다. 이거는 행정기본법 9조에 있죠. 기본법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내보호가 12조에 있어요. 근데 공익을 현재 해칠 우려까지 넘어서는 건 아니랬죠. 뭐 절차법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조문이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성실이, 신의 성실이 아니라 성실 의무가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공익과 제3자에게 해칠 우려 있는 경우까지 뭐 실내보호하겠다는 건 아니고, 성실 의무, 건한 남용. 그래서 신의 성실은 틀려요. 권리 남용도 틀려요. 자, 이런 거에서 행정법 일반 원칙 배운 거 중에 없는 게 뭐가 없죠? 자기 구속이 없죠. 비례 원칙이 있는데 여기 시험 범위에 지금 안 들어왔고.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주말에 쉬실 때 조금씩 더, 방향은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는데 조금씩 채워가시면 양쪽 다 좀 편하시죠? 자, 우리가 그 유승준씨 판례에서 내부적 성립 그리고 외부적으로 표시돼야지 걔가 성립된 거다. 근데 유승준 씨에 대한 출입 금지를 내부 전산망에 입력해 놓은 그 금지 결정은 대외적으로는 성립된 게 아니니까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은 대상적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외부적 성립은 소방 문제 있었어요. 함부로 취소 처리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을 말한다. 자, 이거 지금 2024년도 버전의 행정법 정서 갖고 계시면 출제가 된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 행정행위 성립 부분에 뭐 하면 특별공도 다 중요한데 많이 못 내요. 한 주제에서, 그러니까 한 파트에서. 그래서 출제원이 거기에 걸려서 멈추면 그냥 그걸로 전체적으로 다 평가한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행정행위의 성립 요건은 어디였냐면 성립 요건 재량이 끝나고 송달 205쪽 205쪽 가보시면 성립 요건은 지금 뭐 이번 판례에 어떠한 처분의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해 행정의사가 공식적으로 표시되었는지. 그래서 3번에 병무청이 병무장관에게 출국한 후 막아달라 그래서 내부 정보 시스템에 입력했지만 통보하지 않은 사안에서 공식적으로 외부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행위로 성립이 안 됐다. 그래서 소방 오른쪽에 보면은 2022에도 이건 한국승 대상이 아니다 냈고 2021에도 외부적인 성립은 외부에 표시되었는지. 근데 뒤에는 맞는데 중간에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시점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서 것이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21년까지 보고에 외부에 표시돼서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게 되는 시점에 성립하고 공식적으로 표시했는지에 따라서 보는 거다. 그러면 1번이 뭐냐면 이게 아직 안 배웠어요. 요게 이제 6편 가면 이분이 장애가 있다는 장애 등급 결정을 송달을 해줘야 되는데 송달을 아직 안 했고 이거는 뭐 예외 조항 따로 없는데도 그냥 인터넷상에만 올려놨어. 그래서 알았다고 송달됐다는 건 아니다. 혹은 여러분이 배운 범주에서 이건 그러니까 6편이야 사실은 요 주제가. 그러니까 2편하고 6편이 연결이 좀 있거든.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행정행위로 송달을 해줘야 되는데 송달을 안 하고 뭐 예를 들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먼저 알았다. 그거는 행정처분이 송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송달 시점을 정보공개 시점에서 한 날로 보지 않아요. 뭐 그런 판례들 다 뒤에서 보는 건데 재소개 볼 때 출제원이 주제를 여기서 내시면 이쪽 주제에서도 보긴 봐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회독이 한 번에 들어올 때 전체적으로 걔가 어디에 붙어 먹든 편한 거야. 그 다음에 부관. 행정기본법의 부관 기억나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에 동의가 있어도 붙일 수 없다. 여기서 법유동사에서 유보가 없대죠. 법에 근거 있거나 동의가 있거나 사정 변경. 그러니까 동의가 있으면 붙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재량이 있으면 법에 근거가 없어도 붙일 수 있죠. 재량이 있는 경우 부관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많은 글자 판례 중에서 가장 세게 배워야 되는 게 지금 행정기본법 여러분들은 철회권의 유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여야 된다. 그리고 뭐 특징은 강하지 않네. 딱히 틀렸다고 하기 좀 어렵죠. 부담 자체 한국수생에서 3점. 그럼 우리가 이제 사실 행정기본법 볼 때 부관의 종류로 철회권의 유보까지 끊어냈죠. 법률효과 일부 배제라든지 사후부관의 유보는 그냥 등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철회권의 유보 포함해서 부관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뭐 실질적인 이렇게 뺀 거죠. 알겠어요?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기본법을 세게 들어왔고, 그다음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여기서 아까 마무리를 또 여기서 한 번 더 하세요. 재량이 없는 경우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부관 붙일 수 있다. 그죠? 위에 조문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부관 붙일 수 있다. 이게 몇 번 나온 선지야 이미. 근데 출제원이 아쉬웠는지 여기서 한 번 더 내고, 제가 기본법 그대로 내는 게 있을 거고 다른 주제 섞어서 들어오는 게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느낌이 뭐라고 한 게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재량에 대해서 사법심사 해요? 안 해요? 하죠. 하는데 뭐가 답이다 이렇게 되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넓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없는지만 심사한다. 그죠? 그 다음에 재량이냐 기속이냐는 문헌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법문헌 기준설이죠. 그 다음에 재량을 부여했는데 재량의 준 취지에 맞게 비교 고려를 안 해. 그럼 뭐야? 재량의 불행사로 위법이랬죠. 문장 구조 조금 다르게 썼지만 여러분 이미 출제됐던 선지고 되게 그러니까 예단하지 않아야 돼. 이건 나와 저건 안 나가 아니라 다 나올 수 있는 선에서 전체적인 그 중요도 특이급을 알아야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나와는 알아야 되고 정신 차리고 뭐 아까 조문 없는데 가태료부가 있다는 선지는 그냥 방어 차원에서 돌리다가 점점 빠르게 할 때 조금 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어야 오히려 시험을 잘 봐.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마지막에 지금 이런 느낌으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국가배상법이 기출문제은행으로 볼 거기 때문에 걔를 두고서 계속 돌리면 거의 돼요. 직무집행에서 안 배운 것 같지만 행정지도에서 인과관계가 없어서 국가배상으로 연결이 안 된댔죠. 공무원이 직무집행으로 한 건 맞죠. 왜냐면 권유를 업무상 행정적으로 한 거잖아. 그래서 직무는 권력적, 비권력적 작용. 그러니까 직무집행에 비권력적은 들어와. 다만 이거는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완전 사경제적인 작용을 빼고 국가 행정작용하면서 일어난 권력적이든 비권력적이든 이 일이 다 행정지도야. 이건 아직 국가배상 다 안 배웠다고 치죠. 그 다음에 안전성. 이게 2조가 있고 5조가 있는데 0조는 설치관리 하자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의미는 이게 사실은 진짜 안전하지 않아서 위험하다는 뜻도 있고 걔가 그 이용됨에 있어서 너무 많은 소음이 발생해서 참기 힘든 것도 여기서 기능적 하자라고 해서 뭐 김포공항 사건이나 너무 소음이 심할 때는 이제 하자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능적 하자를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피해자다. 이거는 1편에도 살짝은 있었는데 우리나라 법을 외국인에게 적용할 거냐에 대해서 뭐 속인주의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법을 지키는 건데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를 이 사람한테 쓸 거냐 이거를 상호보증이라고 해서 그 나라가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으면 우리도 해줄 수 있다 이건데 조약 체결은 필요 없고 먼저 해줄 필요도 없어요. 걔네가 먼저 안 해줘도 되고 그냥 일본의 법을 봤더니 우리랑 비슷해. 그러면은 피해자가 외국인이어도 국가배상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상심의회라고 소송 가기 전에 법무부에 있는 배상심의회 가서 한번 검토받을 수 있거든. 이건 임의적 전치. 원래 필요적 전치였는데 합헌이었으나 개정해서 임의적 전치로. 그래서 작년 재작년쯤에 좀 출제를 한 논점이고 사실 얘는 그러니까 기본 기출에 좀 가까운데 그러니까 기본법을 많이 힘을 준다고 해서 5편을 지금 힘을 안 뺀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대충 내겠지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옳은 것은 정보 공개 비용은 모두 아니죠. 누가 내죠? 청구한 쪽이 부담하죠. 사립학교는 정보 공개 청구의 대상 기관이죠. 보유 권리하고 있잖아. 네가 갖고 있잖아. 개연성은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외국법인 학술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3개였어. 그죠? 국내 소재지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그 다음에 학술 연구차. 그 다음에 국내 와 있는. 그래서 조문이 저렇게 안 돼 있고 외국인은 일정한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해서 일시 체류하거나 국내 사무소로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인데 이거를 문장을 어떻게 했지? 그냥 연결시켜서 지어냈죠. 또는이잖아. 또는인데 이게 두 개가 겹쳐야지만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런 방식으로 낸 거긴 해요. 4번은. 쟤를 갖고 저렇게 응용한 선진 사실 없었어.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잡았고 5편은 국가배상 하나 손실보상 하나인데 예,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면서 사실 이제 먼저 협상을 해보는데 이게 완전히 안 배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인정의 고시 절차하자가 있었어. 자, 수용재결에 하자 쓴 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죠. 이거 하자 쓴 게요. 이거 5편에서 굳이 뭐 이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사업인정에 대해서 이해관계인 의견을 안 들어서 취조사유 불가쟁이가 생기면 수용재결에서 돈 문제 따지면서 그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그쪽 제도는 아직 다 안 배웠는데 이제 사업인정을 간부에 고시함으로써 이제 관계인의 범위가 만들어지고 이제 먼저 협의취득을 사경제적 작용으로 본다고 공법관계, 사법관계 할 때 얘기했어. 협의취득이 안 되면 누가 대신 가격 결정을 해줘. 공법상 대리로 우리 수용재결이라고 단어 살짝 배우긴 했어요. 근데 수용재결에서 소송 갈 때 여기 숫자가 원래는 30일 내 이의신청,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행정심판의 의미인데 이의재결이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30일 내 가서 이의신청을 30일 내하고 이의재결을 받았어. 그럼 이의재결에서 바로 올 때가 있고 얘는 임의적이기 때문에 수용재결에서 행정소송으로 바로 올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원래는 30, 60이었는데 개정을 해서 여기는 90이 됐고 여기는 60이 됐어. 369죠 지금. 근데 요거를 숫자적인 출제를 인제하는 거야. 그래서 수용재결에서 바로 오면 90일, 이의재결에서 바로 오면 60일. 그 다음에 이의재결은 행정심판의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처분인 원처분 중심주의. 그러니까 수용재결 갖고 소송하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자녀지 수용 청구권은 좀 난이도가 높은 논점인데 얘는 형성권이라고 땅을 애매하게 수용해서 남은 땅에 이용이 현저히 어려운 거야. 그럴 때 내 땅 사가주세요라고 토지수용위원회에다 말하면 그대로 사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대답 안 해도 사가는 권리여서 자녀지 수용 청구권을 형성권 만드는 권리. 그럼 돈은 누구한테 받아?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한테 받아. 돈 달라는 소송이 보상금 증감 소송이라고 형식적 당사 소송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간 부분은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보면은 1번도 한 7급 난이도라고 사실 생각할 수 있고 3번도 좀 그래요, 사실. 그 다음에 4번은 얘가 하자승계에서 들어오면 좀 보이는데 여기서 들어오면 조금 어려워. 안 봐준다. 그 다음에 공법관계, 사법관계. 우리 공사공단의 직원. 1편에 나오죠? 이건 사법관계다.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공사공단이 하면 처부니까 개별적으로 본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얘는 좀 두시고.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거는 뭐 시청에서 매점하게 해주는 거 특허고. 뭐 기부처납에 대해서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한 후에 연장 신청을 사실 여기서는 기부 체납한 부동산을 쓰게 해준 그 방식이 뭐냐가 문제가 돼. 즉 행정재산으로 이제 용도를 지정해서 쓰게 해주면 그거는 특허에 해당하고 거부 처분이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2번이 틀렸다고 본 거는 요새 최근의 판례는 이게 이제 둘의 합의에 따라서 공권력적인 면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대등하게 했는지를 좀 보겠다는 측면에서 법에 근거한 건지 계약에 근거한 건지는 해석 문제다라고 보면서 무조건이라는 건 없다. 공사공단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근데 4번은 이게 서울시 9급에 나왔던 기부 체납받은 공유자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여기를 갖고 사법관계냐 공법관계냐를 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 기부체납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기부체납한 게 행정재산으로 묶이냐 일반 잡조용으로 묶이냐인데 판례에서 그걸 잘 안 보여주지만 사용을 허용한다는 말에서 이제 어떤 행정행위로서의 그 특허적인 표현이 없어. 그래서 더 판례 전체를 읽어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내면서 사법관계인 걸 맞출 걸 요구했는데 판례 전체를 보면 사경제적인 관계로 본 판례야. 근데 출제위원이 문장을 더 써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선지가 약간 느낌은 오면서도 여기서 무상사용, 사용하게 한
그리고 더 뒤까지 가서 그래서 얘는 사법관계다. 공법관계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게 되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험이 무서운데 그걸 여러분이 단단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까먹고 다시 보고 까먹고 다시 보기 좀 아프긴 해. 62쪽 한번 봐보세요. 책 갖고 계신 분 이번에 나온 기본서 정서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그 표의 처분 OX잖아. 개별적으로 이제 묻다가 어느 순간 작년 말부터인가 공기현 중정부기관이 법률 근거 처분으로서 입찰 참가 제안을 한 건지, 그러니까 행정 처분이 이제 계약에 근거한지가 불분명할 때는 상대방의 뭐 인식 가능성, 어떤 계약의 내용 그런 걸 보겠다. 그래서 화살표 친 부분에 이런 조달 계약 및 공보상 계약에 대해서 이어지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처분이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인 반면 입찰장가 자격 제한이 계약에 근거한 거라면 그냥 계약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가 지금 2번이 돼요. 2번이 거기서 나왔고 지금 개발되는 중이야. 그러니까 얘가 어렵지만 사실 그 전에 기출에서 흐름상 뭐 300제처럼 이렇게 쭉 보면은 연결이 되고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서 60페이지 잠깐 보시면 60페이지 위에 아직 저도 얘가 책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위치를 빨리 못 찾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구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기부 체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무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힌트가 지금 너무 조금 애매하게 주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오고 하는 거죠. 사법관계고 그러고 나서 거절한 것도 사법관계다. 가슴이 막 이러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최소한으로 여러분 방어를 친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쓸데없는 거를 굳이 안 하고 진짜로 나올 만한 건데 거기서 어렵게 나온 거고 최근에 나온 최신은 24번 판례예요. 사실 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 허가 받은 자에게 전대하는 거는 사법관계다. 처음 낸 판례. 그러니까 국가한테 공법관계로 특허로 쓰더라도 자기가 무단으로 국가 허락 없이 빌려주면 그거는 변상금 부과하겠다는 강론 판례인데 이게 2023년 상반기 쪽에 소방이나 국가직 구급이나 약간 지방직 거기서 나왔어요. 해설 계속합니다. 6번 비업무용 부동산 실제 이거는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행정법 강론이라고 거기서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풀 수 있는 판례는 뭐냐면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사이에 있어서 왜 학습지를 이제 지원받으면서 자기한테 돈 봉투를 준 사람 회사 거를 쓰고 하는 게 선생님들이 걸렸는데 거기서 다시 경찰에게 뇌물 주는 선생님하고 아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반성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개전혜정 반성하는지에 따라서 징계 양정에 차별적 차이점을 두는 거는 괜찮죠. 그래야죠. 이게 행정법의 평등원칙 판례죠.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절차법하고 약간 더 흩어져 있고 앞에도 더 배울 건데 소정에서 와서도 얘 코로나 때 5번 잘못했다 그래서 영업정지 3개월 했는데 마지막은 뭐 가족들끼리 모임이어서 영업했다고 하긴 좀 그래. 근데 그걸 빼도 4가지로 영업정지를 한 것 혹은 징계한 게 충분해. 나머지 사이만 해도 that's enough. 그러면은 괜찮아라고 본 판례야. 그 다음에 이거는 강론인데 우리가 공무원법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뭐 정보공개법에서도 정보공개위원회 심의위원이 됐을 때 비밀 누설하면 안 돼 이러면서 만약에 위원들을 누설하면 처벌한다는 의미에서 공무원으로 본다. 이 말이 이제 이조문을 쓴다는 뜻이거든요. 강론이야. 이거 7급이야 사실은 범위가. 근데 이렇게 해서 약간 땡기는 거 자꾸 출제원들이 알려지는 게 실질비. 그러니까 그냥 대충 비밀 써놨다라고 해서 비밀이 아니라 형식적인 비밀이 아니라 누구나 그냥 다 구글링하면 나오고 수도가 어디고 청와대가 어디고 지금 대통령이 어디 있고 이런 다 아는 정보 말고 형식적으로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 대외적 표직 말고 실질적으로 비밀의 가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좁게 본다고. 비밀이라는 게 뭐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그 문서에 써 있다고 비밀이 아니라 정말 비밀로서 가치가 있을 때 이거는 약간 헌법 겹치는 행정법 논점이고 그다음에 얘는 뭐냐면 감사원이
그 감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업무용 땅, 그러니까 필요 없는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드러나면 국민들이 노여워할 거니까 좀 쉬쉬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문옥 감사관이라는 감사원 공무원이 비업무용 부동산 실태에 대해서 감사원은 비밀로 하고 그냥 묻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아예 공개를 해버렸어요. 근데 공개할 때 이게 특정 신문사를 써. 약간 좀 자파적인. 그래서 우리 원래 공공기관이 신문 보도할 내용 줄 때 골고루 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문옥 감사관 사건에서는 이 비업무용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업무 외에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한다라는 이 실태를 공개하는 게 맞아? 가리는 게 맞아? 공개하는 게 맞죠. 국민들한테 알려야죠. 기업들이 기업 실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땅값으로 성장하고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요. 얘네가 자꾸 땅을 많이 사버리면 자기가 쓸 땅도 아닌데 그냥 땅만 갖고 있으면. 이거는 지금 얘랑 관련된 거야. 기밀로서의 가치가 있어 없어? 가치가 없어. 이거는 이게 형식적으로 비밀이라고 해놔도 사실은 가치적으로는 국민들이 알 권리 측면에서 아는 게 나. 그러니까 이 이문옥 감사관을 비밀을 폭로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강론이야. 7급 강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9급 범위에서 자꾸 넘어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 다음 해 정도 넣어주는데 정확히 강론이야. 그러면서 이문옥 감사관을 징계할 사유는 하나는 있다고 봤어. 뭐냐면 특정 신문사에게만 이 자료를 준 거. 그거는 성실 의무 위반이다. 주려면 골고루 줘야지. 비업무용 보였을 때 공개하는 거는 비밀을 공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은 아니다 이거야. 왜냐면 우리가 실질비로서 비밀인지 보기 때문에 아무리 형식적으로 비밀이라고 했어도 그게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으면 공개한 거를 비밀 엄수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한쪽이 해버리면 딴 쪽도 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기출에서 자꾸 이렇게 확장을 해버리면 딴 쪽도 그대로 왜냐면 출제 의뢰 들어갈 때 보게 되거든. 얘를 그냥 대놓고 내기 시작하다니. 우리가 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 인가였죠. 다투던 중 조합 설립 인가 특허죠. 설건죠. 그럼 흡수되니까 앞에서 뒤로 아예 얘는 작은 거고 얘는 어마어마해서 얘가 그 바닷물에 콜라병 부은 것처럼 돼버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의 하자도 아니고 그리고 앞에 걸 다툴 이익도 없고 흡수되는 관계야.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승인 인가 단계에서 뭐 대여섯 명 하다가 지금 뭐 몇만 명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 특허 설건조 받을 때는 얘는 바다야 바다. 여긴 점이고 그러니까 여기 하자가 여기 하자도 아니거니와 이게 뒤로 흡수돼서 사라져. 라고 우리가 이 편에서 살짝씩 보고 있었는데 아직은 다 배운 건 아니에요. 봐봐. 조합 설립 인가가 설건적 특허죠. 이 조합 설립 인가 설건적 특허야. 그래서 항고 소송을 걸 때 이제 기본행위 하자 인가처럼 기본행위 하자는 기본행위 다투고 인가행위 하자는 인가 다투고 그런 말 하면 돼? 안 돼? 안 된댔죠. 조합 설립 인가 자체가 그 전에 있었던 결의 과정은 다 과정일 뿐이고 전체적으로 이 하나에 대해서 항고 소송을 걸어야 해. 그러니까 기본행위만 떼서여서 따로 소송하는 건 안 돼. 여기까지는 해드렸고요. 이제 6편에서 마무리할 부분인데 1번하고 3번은 뭐냐면 기억나요,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사업시행 계획도 그런데 이들이 계획안을 내서 이거에 대해서 인가고시가 있으면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이 되고 그죠? 관리처분 계획대로 아파트가 다 분양됐어.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제히 고시해서 했어. 그러면 이제는 뭐 몇 동 몇 호를 뺏고 이런 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항고소송에서 대상을 삼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다 끝나버렸어. 그러면은 이제 소의 이익이 없어져요. 요거를 아직 남겨놓고 있거든. 진도상 그거야. 이전 고시의 효력이 그러니까 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어. 그러면은 102동 101호 뭐 이런 게 다 정해진 단계에서는 소송할 이익이 없다라는 거를 1번하고 3번으로 나눠서 냈어요. 판례 문장을 그대로 쓰진 않았어.
그래서 이전고시는 이제 사업이 끝났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손해배상, 뭐 부당이득 반환 이런 건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닌 이제 앞에 단계에서 쌓았던 것들은 이제 기차가 쭉 하고 지나간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이거 찾아줄게요, 여러분. 그럼 난 너한테 배운 적이 없어. 근데 그게 있잖아. 내 잘못이 아니라 그냥 원래 그래. 196쪽에 제일 위에 봐봐. 9번 기출만 그래 잘 유지만 해줘도 돼요. 인가라고 해놓고 10번 1번 봐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은 보충하는 인가다. 2번 그러다가 조합설립 인가가 됐어. 그럼 직접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 인가 특허를 취소를 구해야지. 뭐 그 결의 부분에 대해서 따로 다투면 안 돼. 조합설립 인가는 특허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 문제만 놓고 바로 풀어봐봐. 다시 할게.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겁내지 말고 그러니까 이미 푼 문제를 계속 보면 돼요. 그 얘를 풀 때 여러분 봐봐.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었어. 지금 결의 부분만 따로 떼서 소송하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잖아. 그래 안 된다고.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맞는지만. 결의 부분만 따로 떼면 안 돼. 그 다음에 구성 승인을 다투다가 얘도 봐봐. 195쪽 하단에 그 제일 밑에 톤다운 두 개 다 볼게요. 도시민 조강경 정비법이 생각보다 세게 나온댔죠. 안 봐준댔죠. 조합설립 인가는 보충인가 아니라 설권적 특허니까 결의 하자가 있다면 직접 항고소송으로 다퉈야지. 별도로 결의 부분만 떼내면 돼 안 돼? 안 돼. 그 얘기야 지금. 그거기도 하고 4번 볼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은 그 중간 단계의 처분 보충행위고 조합설립 인가랑은 다른 독립적 처분. 추진위 구성 승인의 하자가 있다고 조합설립 인가에 하자가 되지 않아. 게다가 추진위 구성 승인이 다투는 소송 중에 조합설립 인가가 이루어지면 별도 다툴 이익도 없어. 그래 나오고 전유진 참 잘 가르쳐.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바란다니까요. 나는 그런 강사라니까 원래. 여러분이 그걸 좀 믿고 해줘야 돼. 괴롭히지 않는 데니까 여러분을. 다투면 안 된다고 제가 책이 나중에 이래. 이거 누구 책에 있어? 그럼 저만 읽고 되게 많이 그래요. 읽고 없고 되게 중요해. 그래서 책을 벗어나지 말라니까. 그냥 책을 읽다가 나오면 편하단 말이야. 어렵게 내도. 9번 후기 한번 보러 들어가야겠다. 11번 행정계획 배웠던 분들 한번 해볼게요. 서울대학교 입시 요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댔어 안 된댔어? 된댔죠. 얘를 뭐로 보든 기구수적 행정계획으로 보든 행정규칙으로 보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댔지. 자, 그다음에 형량의 하자. 판례가 쓰는 표현이죠. 어디에 들어왔어? 요새 절차법에 들어왔지. 행정계획과 관련해서 이익 경량하라는 표현. 그 다음에 안 했어 전혀. 그럼 뭐야? 혜택. 뭐 환경적 이익 이런 걸 빼뜨렸어. 그럼 흠결. 했는데 틀리게 했어. 그럼 오형량. 판례 3가지 보죠. 그 다음에 계획은 일반적인 재량보다 광범위한 양적 질적 차이가 있는 미래를 향한 광범위한 재량이면서도 행정처분인 것들이 있어. 개발제한 그러니까 계획 자체는 엄청난 재량이 많은데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상위 단계부에서 내려와서 이제 땅의 쓰임을 묻는 거니까 행정처분이기도 해. 그 다음에 최재원이 이제 안 봐주죠.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이게 조합설립 인가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관리처분 계획을 짰다. 그러면 인가고시를 통해서 확정되면 여기서는 이전고시 말고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확정되면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 그 자체 처분이다. 자, 이게 여러분이 이거 책을 읽고 봤을 때 얼마나 쉽냐면 148쪽 봐봐요. 148쪽에서 149쪽에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문제은시합 이게 설령 기출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본 문제 연습은 책에다 다시 하는 거야. 그러면은 2번 봐봐. 판례. 개발제한 구역 지정 처분은 계획재량 처분이다. 보여요? 4번에 관리처분 계획은 조합이 행한 처분이므로 항고소송 걸 수 있다. 여기 오른쪽에 OX에 2012년 국가직 9급에 관리처분 계획은 처분서 없다. X예요. X에는. 얘는 정호사항이고요. 넘겨봐요. 별로 많이 어렵지 않긴 했어. 절차법 묻지도 않았어 지금. 그냥
판례 자체가 이익형량 잘 하라 그 말 하는 거를 빼서 어디야? 153쪽에 하단에 1번 판례. 계획재량 위에 표도 있잖아. 그냥 강의를 빠르게 들으면서 제가 압축해독할 땐 설명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지금 판례 줄근 거 1번에 줄근 부분이잖아. 이러면 형량이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이게 2번 판례잖아.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아까 계획재량 거기서 갖고 왔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판례에서 끊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뭐 소송이 되고 안 되고도 다르고, 얘는 다양한 성질, 복수 성질. 그래서 소송은 안 되지만 뭔가 그래도 누군가 나서서 봐야 될 수도 있어. 그럼 어디야? 152쪽.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한 게 5번이었죠. 서울대학교 입시 요강은 행정계획안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말투는 다양해요. 오른쪽 소방관, 뭐 비교수 행정계획 아니라도 그 헌법소원 대상일 수 있다. 한 번 보고 들어가면 별로 안 어려운데 생각해봐. 문제 연습한다고 막 뜨엄 막 논점 보고 해설 보고 들어가면 제가 그 문제 연습이 없었으면 어렵고 있었다 한들 별 도움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 취소와 철회. 자, 원래 운전면허는 부당결부 쪽 판례야. 원래 서로 별개로 취득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뭘까요? 이게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거 지금 기본법 낸 거야. 그러니까는 주어를 이제 주제가 꼭 기본법 이렇게 안 내도 기본법인 거야. 그래서 여기 18조 먼저 볼게요. 18조에 보면은 기본법 이 형태로 지금 출제 좀 있어서 앞에 시험들이 위법 부당한 처음부터 잘못해서 나간 처분은 소급해서 취소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좀 장래를 향해서 뭐 산재 보험료 같은 거 취소해도 이제부터 안 나가는 식으로. 근데 부여하는 거를 이 부여하는 수익정액을 취소할 때는 취소로 인해서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과 그걸로 얻는 공익을 비교형량하되 다음 각ሁ는 그렇지 않다. 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알거나 중대한 과실. 그래서 이제 이 형태에서 하자가 있을 여기 행정청은 이번에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지 않아도 된다. 말을 더 어렵게 뺐죠. 원래 이익형량 해야 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아까 그 두 번째 호흡에서 이익형량 안 해도 된다. 1편은 부당결부 금지원칙 쪽의 판례예요. 그다음에 우리 왜 철후 그러니까는 철후 죄송합니다. 장래를 향해서 이거는 지금 이 취소 쪽에서 뺀 걸 수 있어. 그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해서. 그다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원래 조문의 근거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 자체가 바로 근거랬죠. 철회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로 여기서 냈네. 그래서 여기가 좀 어렵다면은 더 실력이 조금 더 필요한? 왜냐면 강렬하지가 않아서 이 242쪽 봐봐. 그 제일 위에 직권 취소 철회하면서 원래 있던 하자로 취소시키는. 그 다음에 철회는 후발적 하자로 장래를 향해서. 근데 법적 근거 둘 다 필요 없다가 되게 중요하댔죠.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 없다가. 그 다음에 239쪽에 철회 봐봐요. 철회도 좀 비슷한데 철회는 처음부터 적법했던 처분이 조문 기본법.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사정 변경, 중대한 공익 그런 장래를 향해서 전부든 일부든 철회할 수 취소진가 그 철회가 이유가 나중에 생긴 이유로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과 공익과 비교형량 해야 돼. 자, 조금 앞으로 와봐. 그럼 얘랑 비교하는 직권 취소 논점 232쪽에 이미 본 조문이지만 해당적 위반 부당한 처분에 처음부터 잘못 나간 거죠.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신뢰 보할 그런 정당사가 있다면 장래를 향 아까 그걸 부분적으로 뺀 거야. 그런 걸 나중에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책에. 행정청은 이 취소할 때 상대방이 있게 될 불이익과 공익 비교형량 하되 다음 각건 그러지 않아. 거짓 부정 위법을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 이 부분을 빼서 많이 다채롭게 되고 있어요. 여기서 2024 국가직 9급의 행정기본법은 직권 취소나 직권 철회에 대한 어떤 이런 스타일이다라는 일반적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우리가 개별법에 뭐 도로법이나 뭐 소방법이나 뭐 건축법에 취소를 이런 경우에 할 수 있어라는 조문이 없어도 취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건이 안 됐다라는 그 원래 조문이 취소의 근거야. 그래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취소할 수 있다가 엄청 많이 나온댔어요. 어디냐면
삼지사쪽. 그 3번 판례. 원래 행정처분 청구청은 별도 법적 근거 없어도 취소할 수 있어. 저게 기출 문제를 전체를 놓고 연습하면 그냥 각인돼요. 외워져요. 그래서 기본법이 좀 같이 들어와서 그렇고 사실은 기출 문제 연습을 통으로 하면 뭐 이런 것 따위는 안 틀려요. 왜냐면 너무 많이 나온 기출이어서 뭐 100번씩 문제를 선질 보니까 그냥 외워져요. 그다음에 절차법을 지금 살살 들어갔는데 왜냐면 여기가 확약이나 공법상 계약이나 행정계획이나 공표 쪽이 나와야지 어렵지. 행정지도는 취지 내용 신분 밝히고 말로도 할 수 있고 불이익 조치 금지죠. 전체 조문을 그래서 배운 양을 유지만 하시면 돼요. 더 강화시킬 필요 없어요. 말로 이루어지는데 서면 달라고 하면 서면 줘야 돼. 오히려 지금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드물어요. 공법상 계약 뭐 확약 다 조문에 문서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제도에서 말로 할 수 있다는 건 중요하고 사편인데 얘가 원래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 유행 끝난 거에서 출제했어요. 우리가 이런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다면 그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따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 달라. 우리 공법관계 사법관계 하면서 민사적인 분쟁은 타력강제라고 판사의 도움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는 거지. 개인과 개인 간에 뭐 또 민사 문제로 직접 강제집행 못하는 데죠. 우리가 법치행정이니까 법의 근거가 있다면 대집행법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먼저 들어가면 되고 오히려 반대로 행정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재심 판례가 있었냐면 여기서 이제 건물주가 건물을 꼭 쓰지 않고 임차인들이 쓰는 경우가 많죠. 여기 메가 건물이니까 메가 소유고 메가가 쓸 수도 있는데 뭐 다른 층에서 보면은 뭐 해커스 이런 데서는 임차한 걸 아니 임차 아니다 그거 그건 해커스 소유다 구분 소유다 여기 왜 이런 이딴 걸 알고 있지? 그래서 건물을 철거해야 될 때 철거하는 그 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을 안 쓰고 있고 임차해서 뭐 식당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경우라고 해봐. 그럼 조금 문제가 복잡한데 이 소유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짓고 그 뭐 상수원 그 상류구역에서 이 건물 무단으로 짓고 거기서 음식점까지 동시에 그러니까 소유자면서도 점유자야. 그러면은 이제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하면서 그러니까 소유자면서 지가 쓰고 있어. 그러면은 이게 상대방이 둘이 아니라 하나잖아. 만약에 임차인이 별도로 있다면 임차인을 나가게 하는 또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그런 조치가. 근데 임차인이 쓰는 게 아니라 건물 철거 의무자 상대방이 쓰고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철거하려면 나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별도로 근원이 필요 없다. 이게 되게 유명한 판례로 얘도 기출문제집 풀면 한 10번은 나오기 때문에 거의 외워져요. 오히려 좀 오랜만에 나왔어. 이거는 점유자가 소유자일 때는 그냥 철거한다는 그 명령 집행 권한 자체가 당연히 나가란 뜻이다. 나가야 철거하지. 그 다음에 이건 대집행법에 대해서 요건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비례원칙 불이행을 방치하면 심의 공의를 하여내 대집행법 조문이야. 그리고 그래서 한 거다라는 거는 누구한테 유리한 거야? 행정청이 입증해야지. 철거 당한 사람이 철거를 하셨어야겠네요. 이렇게 입증은 안 하잖아. 이런 게 법률 요건 분류설이라고 자기한테 유리한 건 자기가 입증해. 그 다음에 행정 사표는 사실 굉장히 현실에 맞서 많이 쓰실 법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거든. 이 실효성합법산에 대해서 과거는 벌조, 행정벌, 질서벌일 수도 있고 형벌일 수도 있고 즉시강제, 즉시 불 끄고 이런 거 마약 뺐고 왜냐면 급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기다렸다가 할 여유가 없어. 근데 그거보다는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게 강제집행인데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의무를 명하고 기다렸다 들어가는데 대지기강, 대집행,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근데 강제징수할 때 우리 하자승계에서 봤던 개통실비, 도감매청 여기서 다시 하거든요. 도감매. 자, 공매는 처분이야. 공적 경매로 팔아버리는 거야. 근데 공매에서 매수한 자는 봐봐. 내가 공매 앞에 절차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공매 절차에 들어가서 이제 가격을 이제 잘 불러서 사게 된 거죠. 근데 공매가 뭐 앞에 절차자가 있다가 취소해. 그러면은 공매로 집을 산 사람은 법률상 이익이 있어. 요 판례가
지금 안 배웠지만 봐봐 얘가 이제 강제징수 방법이 독촉하고 압류하고 공적 경매하고 할 때 청산 남은 돈 돌려주는데 압류된 상태에서 집 산 사람은 소송을 못 해요. 압류는 뭐야? 법률상 사실상 처분을 그만다 이 뜻이야. 권력적 사실이 처분이야. 근데 여기서 집 샀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못 챙겨주겠다. 근데 공매는 이제 적법하게 와서 사세요 한 거잖아. 그러니까 공매로 집 산 사람은 만약에 공매가 뭐 절차가 취소되면 자기가 날린 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송할 수 있다. 그래서 얘도 깊어. 그러니까 행정기본법 열라내면서도 다른 쪽 논점을 대충 안 내요. 그게 지금 공무원 9급의 특징이야. 그래서 처음에 저희 연구원이 제가 초안 잡아오라고 했는데 뭐 쉽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 기본법이 셌고 근데 기본법 자체가 7급하고 비교했을 때 좀 경쾌하게 됐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른 주제를 골고루 열심히 건들고 계세요. 자,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하는 건 일방적인 거죠. 행정처분이죠. 자,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한 청원경찰. 이 말 했을 때 대법원 쪽 판례죠. 그래서 사법상 고용경계가 아니므로 이거는 행정소송. 아까 우리가 본 페이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지금 2번 내셨어요. 그 다음에 세금 내는 문제는 사법관계가 아니죠. 친구한테 세금 내는 거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금 부과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심판으로 가는 거고 자, 개발부담금이 뭐니 얘가 행정소송에서 취소됐어요. 그러면 돌려받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는 우리 실무상 뭐로 보죠? 사법관계로 보죠. 부가가치세 환급 패고. 그러니까 얘는 넓게 낸 듯 하지만 다시 오히려 그냥 공법관계, 사법관계를 더 내고 있어요. 출제원이. 그러니까 약간 소방이나 공무원이 그렇게 뭐 낸 주제가 아쉬우면 또 내고 좀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냐면 59쪽에 그 2번 판례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행정소송의 대상. 뭐 나온다 안 나온다 너무 예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금, 조세채무 뒤에 넘겨봐요. 16번에 조세채무는 행정적인 공법관계죠. 오랜만에 냈어요. 저거는. 그 다음에 62페이지 40번 개발부담금이니 조세니 간에 이제 돌려달라 부당이득은 민사관계로 보죠. 예외가 부가가치세랑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자체의 보조금 반환 청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얼마나 숙련돼 가느냐의 문제야. 책에 없는 거는 없어. 적어도 제 책에는. 여러분이 못 푼다라는 관점의 판례는 여러분이 소문 때문에 남들도 못 되는 거야. 우리가 그걸 다 전제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약간 너무 이제 대놓고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희생보상이라고 공식적으로 그런 명칭은 안 쓰지만 우리 왜 전염병 돌 때 예방접종 했는데 갑자기 불측에 피해를 입었을 때 인과관계 이런 것들은 입증이 좀 돼야 돼. 완화된 입증. 이런 판례 있는데 나중에 보여줄게. 자, 소송 요건은 지금 6편까지 갔을 때 제일 마지막까지 가야 봐. 그래서 소송 요건 중에 소외이익, 원고적격, 피고적격 이런 거는 하급심이 놓쳐도 당사자들이 말 안 해도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직권으로 유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법원에 가서야 이거 문제가 있어? 이러면 대법원에서라도 각하시켜요. 이걸까지 풀려면 실력이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하면서도 좀 부담감은 뒤에 거. 근데 뒤에 걸 못하진 않는데 거기서 끝까지 들으면 강의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안 빼고 수업하니까. 그러니까 딱 처음에 켜기가 싫은데 그걸 내 끝까지 누가 들으면서 걔 좀 웃겼어. 80강째 듣고 있고 뭐 90강째 듣고 있고 그래서 진짜 자기 정말 힘들어하면서 듣더라. 그리고 다 듣고 시험 봤는데 뭐 하나 들렸다 막 그러면서 아무 거리도 안 탔는데 뭐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걸 임의로 양을 빼버리면 어떻게 채워야 될지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얘 오랜만에 냈는데 소방청장 약간 포장했죠. 소방청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다툼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여기 관련 공무원이 우리 소방청장이 부패한 것 같다라고 신고를 했고 그러니까 소방청장이 이제 혼내주려고 하니까 징계하지 말 것을 요구했어요. 근데 이걸 안 따르면 법이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법률이
행정기관이 요구한 걸 다른 행정기관이 따르지 않으면 가태료나 형사처벌을 전제하고 있어. 아주 특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관위 위원장도 소방청장도 국가기관 상호 간에 다툴 방법이 없고 법정주의니까 기관소송 법정 안 돼 있으니까 항고소송 걸게 해줄게 라고 한참 유행했던 논점이 잠시 쉬고 있다가 이름을 잘 안 드러내고 소방청장 뭐 그런 말 잘 안 하고 이제 출제를 했죠. 오랜만에. 그 다음에 3번은 오히려 좀 어려워. 이거는 최근에 난이도 올라가는 주제인데 출제한 거야. 이거는 오히려 난이도 높여서 한 번에 9급에서부터 이번에 올라온 거 봐야 돼. 자, 반가운 거. 절차법 직위해제. 절차법은 두 번째 냈죠. 뭔가 안 지켜. 자, 직위해제는 행정절차법 써? 안 써? 안 쓴댔죠? 필요 없지 밑에 그럼. 그러니까 본 거를 또 봐야지 계속 실력이 늘어요. 교재 위치만 바뀌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교재 위치만 바뀌어도 잘 생각 안 나요. 이거 직위해제 만약 여러분이 읽었다고 해봐.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다 못 읽어도 돼. 841 할 때. 근데 그냥 어쨌든 안 보려고 했던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꼼꼼히 마지막에 회독을 하고 있었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여러분이 행정절차법을 써? 안 써? 해서 앞부분에서 얘를 보잖아요. 절차법 쓰냐 안 쓰냐. 어디지? 그 295쪽 제일 위에 공무원에 대해서 공필존 이라면서 직위해제할 때 행정절차법 안 써. 이걸 지금 만약에 여기까지 읽고만 들어갔었다고 해봐. 그러면 뒷부분에서 나온 판례는 좀 어렵겠지. 그래도 그 전에 2회독에서 봤겠지. 얘로 마무리하고 들어가도 얘는 분명하게 시간을 줄여주죠. 18번. 네, 해설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군인사법 이건 어때요? 흔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진급 예정된 호환된 직무선불 기부하지 않는 취소 처분은 현실적으로 별로 없으니까 입법을 안 해놓은 거야 군인사법이. 그래서 이때는 행정절차법이라도 써라. 이렇게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행정절차법 쓰란 판례가 이거랑 15임용이 무효고 정규임용 취소할 때랑 뭐 있죠? 육군사관생도 퇴학할 때랑 대통령이 별정직 공무원 내보낼 때랑 한국방송공사 뭐 해임할 때랑 그다음에 침해적 처분하면서 어떤 절차를 안 지켰어. 일단 기본적으로 위법 취소 사유고 그다음에 행정규칙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인 효력은 없죠. 그 안에서만 쓰려는 거죠. 기본적으로. 18번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원고적이 있다. 자, 아직 여기를 안 한 건데 공권이라고 해서 그냥 생각해보면 의무와 사익보호성의 확대하에서 법이 이제는 사익보호성 확대해서 경원자, 경업자, 인인소송, 혐오시설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이런 걸 통해서 사익보호성 도출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절차에서는 일반법, 절차법에서는 당연히 들어오는 건 아닌데 소송은 개별법에 따라서 사익보호성이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환경상 이익은 자연인에게. 이거는 이제 지금 다 약간 난이도가 이런 식으로 있는 게 뭐냐면 수녀원은 소송하면 안 돼. 그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승인에 대해서 공장시설로 바뀐다고 해서 수녀원이 소송할 일은 아니야. 시설이. 단체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외국인. 그러니까 유승진 씨 판례 전에 일반적으로 뭐 여러 나라들 있잖아. 필리핀이나 뭐 다른 나라들에서 우리나라 오고 싶은데 사증 발급이 거절됐어. 비자 면제 협정 이런 거 안 돼 있어. 그거를 소송할 이익이 없어. 남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자유는 아니야. 근데 유승준 씨는 예외적으로 특별히 한국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증 발급 거부를 다투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먼저 나오다가 유승준 씨는 예외다 나오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왔어. 그 다음에 처분 등에 의해서 범죄성이 현저히 침해되는 경우뿐 아니라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이거는 사실 이 형태는 익숙지 않은 그러니까 좀 뭐랄까 현재처럼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곧 그렇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사정 환경성 검토 협의에 들어올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좀 땡겨주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곧 닥칠 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저건 새로운 논점 낸 거고. 자, 지금 국가배상 또 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범위를 정말 골고루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뭉탱이로 기본법 내고 절차법 한 개 더 내고 이해돼?
정보공유법 내긴 냈죠. 자, 5조인데 5조에서 이거 아직 안 배운 거 여러분. 이게 지자체가 설치한 거야. 그럼 지자체가 그 사무기속 주체야. 지자체가 그 도로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걸 하기보다는 경찰 쪽에다가 위임을 해. 그러니까 기관임이라고 지자체의 일을 부분적으로 해달라 이거야. 그러면은 지자체가 2조나 5조. 그러니까 원래 사무의 기속 주체고 경찰이 속한 국가직은 국가가 봉급을 주죠. 그러면 이게 보행자 신호등의 오류로 사고가 났다. 그럼 국가한테도 걸어도 돼. 왜? 국가도 대외적으로는 국가가 비용 부담자로 일하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근데 봐봐. 둘 다 책임을 양쪽이 다 지고 피해자는 남한테 달라고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자체가 최종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출제 난이도를 봐봐 올라가는 거. 경찰서장이 설치 관련 신호기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 5조는 사무기속 조치가 5조거든. 5조가 아니라 6조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둘 다 책임을 지는데 사무의 기속 주체가 이 경우에 지자체 사무고 국가직 공무원들에게 돈을 국가에게 맡기면서 이 일까지 해달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일까지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무는 지자체 사무고 경찰 쪽은 국가 쪽에서 그 역할을 받아서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비용 부담자 책임이라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양쪽에 다 걸어도 돼요. 근데 국가한테 거는 거는 비용 부담자, 어떤 돈을 지출하고 집행하는 걸로 보이니까 이 다친 사람 입장에서는 국가 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6조에 따라 줬어? 그럼 6조에 따라 5조로 가서 지자체한테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이 다 알고 있어서 지자체한테 걸어도 되고. 그래서 비용 부담자로서 경찰이 속한 국가가 6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거고 5조 아니다. 이게 참 군무원 시험에서 섬세해요. 원래는 이 비용 부담자 논점은 한 명만 책임져. 뭐 둘 다 책임져 안 져. 뭐 이 정도에서 끝내는데 정확히 2조가 뭐냐 5조가 뭐냐 이거를 지금 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6편에 이제 5조 논점 할 때 이게 국가배상 한 문제 분량인데 많이 내시네요. 노선 인정 와서 써라 이렇게 안 했으면 아직은 국가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와서 쓰라고 한 단계에서부터 쓰라고 하는 시점부터 도로를 계속 보수하고 뭐 산사태 낼지 보는 거니까 아직은 쓰라고 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국가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지금 1번에 대한 설명이 설치관리하자 이 사무기술주체와 비용부담자 방금 본 판례에서는 국가 그 다음에 여긴 지자체 그럼 둘 다 책임이 있어 맞아. 근데 사무의 기속주체로서 설치관리하자로서 지는 책임이 지자체고 비용부담자로서 경찰들이 그 일 하다 생긴 일이니까 국가도 대외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번에 대한 또 다른 선지가 쉽게 내면 3번인데 3번을 1번으로 흔들어서 정확히 누가 5조고 누가 6조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 다음에 이중배상금지에서 좀 봐줬던 판례가 있는데 이거 진짜 옛날 판례다. 숙직실에서 사망한 거는 전투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배상 적용 안 해서 한번 구제해 준 적이 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한 거야. 저. 자 20번 재결의 기속력 행정심판에서는 판결이고 소송에서는 이제 판결이고 심판에서는 재결인데 봐봐 행정처분이 있어. 이걸 받은 사람 법치니까 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해요. 뭐 아까 강제집행 도감매처 뭐 이거에 대해서 행정심판 취소심판을 걸었어. 여기서 청구한 쪽이 맞대. 이게 이긴다는 뜻이고 행정부 쪽은 졌어. 그럼 행정부는 따라야 돼. 기속력. 왜냐면 행정심판의 결론을 행정부가 안 따라버리면 이 제도가 아예 의미가 없어요. 기속력은 이겼을 때 행정부가 받아들여라 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한 게 뭐 유승준 씨 판례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절차하자다. 절차 어겨서 위법한 거다 이러면 이제 절차는 잘 지켰어. 그리고 나서 동일성 인정된 사유를 내세워서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무슨 말이면 여기서 잘못했다고 한 거를 그대로 다시 하는 거야. 동일성 인정된 또 절차 어겨. 또 똑같이 거절해. 그거면 무시하는 거죠. 이게 기속력에 반하는 행태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 소송에서 행정부가 졌을 때 받는 따라야 되는 힘은 반복금지, 재처분 의무 시킨 게 있으면 결과제거 의무 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잘못했어 라고 말한 거를 그냥 그대로 다시 해. 그러면 대놓고 판결 무시하는 거죠. 이런 건 기속력에 반하고. 그 다음에 형성력이라고 행정심판에서는 재결이 바로 힘을 내는 재결 형태는 취소심판에서 재결이 이겼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얘가 받은 영업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 그러면 바로 그 순간 사라져요. 변경재결. 변경재결하면 그만 맞고 변경돼. 어차피 행정부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취소 명령이 있었는데 없어졌어. 이게 또 하극상이라고 또 이제 말 안 듣고 그러면 쪽팔리니까 없앴고 변경 명령 재결이 있어. 그럼 이 두 개만 놓고 설명해 보면 명령하는 이 형태의 재결은 이 행정심판위원회가 변경한 게 아니라 그 행정심판의 피청군이었던 그 기초지자체 쪽에서 이렇게 변경해 주라고. 그러니까 형성력은 뿅 이런 거거든. 지금 당장 만들어지는 뿅이야. 그래서 가서 해라는 명령이 들어간 형태가 아니라 그냥 여기 항아리 있으면 이마 빡 해서 취소하고 그냥 빡 해서 바꾸고 빡 처분 줘버리고 이게 한 번에 일어나는 형성력이야. 그러니까 이게 봐봐. 여러분 지금 이거를 이해 다 못하셔도 느낌을 봐봐. 1편에서부터 6편까지 샅샅치고 6편에서 하나도 안 봐주죠. 취소 재결, 변경 재결, 지금 의무인까지 같이 들어갔는데 이게 행정심판의 효력 중에서 기속력도 있고 형성력도 있는데 형성력이 있으려면 명령하는 말투가 다 빠져야 돼.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난이도로 2017부터 시험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중간에 좀 출제가 좀 덜 된 편이거든. 특히 소방이나 이쪽이 조금 앞으로 출제하는 편이어서 근데 군무원 시험도 그랬는데 보면은 행정심판 단 하나를 내더라도 안 지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 재결에서 영업취소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에서 이겼어.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이겼고 국민이 이겨서 국가배상 소송 걸어. 그러면은 국민이 이겼다는 이 재결의 효력에 국가배상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전혀 못 줘요. 재결이 확정됐을 때 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거는 판결의 효력이야. 행정심판으로서 행정부가 사무처리를 직접 하는 행정심판은 자기들끼리 따르는 게 맞는데 사법부가 따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쟁점이 된 또 다른 국가배상에서는 그 결론 다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재결의 효력엔 기판료가 없다. 이게 2018에 굉장히 유행했던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의 쟁점보다는 그냥 옛날에 중요했던 논점은 다시 돌아가. 이거는 오히려 좀 따라잡는다면 저희 학생들 아닐 때 파이널 OX에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송이 힘 빼고 뺄 게가 없어요. 소송까지 정신 차려야 돼. 제가 생각했던 인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분해서 처리해도 수집할 수 없을 때 이제 봐봐. 익명은 아예 누군지 모르게 수집하는 거야. 가명은 일단 정보는 수집했는데 이 사람의 특정될 수 있는 표현을 빼는 거야. 예를 들면 전효진 이렇게 해서 40 만으로 할게요. 42세 20은 20 그리고 뭐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거기서 알아볼 수 있는 전 효진을 지워. 근데 그래도 몇 명 없으니까 여기는 더 지워. 이래서 이미 모아놓고 가명으로 처리해서 뭔가 기업 간의 기술 융합을 활발하게 하려는 게 가명 처리인데 여기서 이제 이 법의 원칙에서는 익명이 가능하면 익명이 안 될 때는 가명. 자, 이거를 지금 맞게 냈거든. 근데 제가 수업 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 바꿔서 내면 어렵다. 가명에 의하면 가명, 가명이 안 되면 익명. 이름 틀리다. 그래서 제가 외울 때 이게서 외우고 밑에 기억 있죠? 요걸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가명으로 가라. 이까 이렇게 외우게 했는데 편했을 거야. 제가 해준 거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뭐 내 미용실 갔는데 머리 자르러 간 거 왜 뭔가 정보가 필요 없는데도 막 가족관계 뭐 이렇게 막 정보 수집 뭐 하면 동의 안 할 수 있잖아. 그 이유로 어떤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너무 그러니까 편하게 그동안 줬던 선지예요. 그냥 있다 이래서 자연스럽게 틀렸고
이건 이제 뒤에서 이제 조문 보실 때 보시고, 그 다음에 감형 처리 기간, 불필요하면 파기해야 되는데 법에서 보존하는 게 있으면 그렇지 않고, 이게 약간 평범하게 전체적으로 뺀 거예요. 22번. 자, 여기도 헌법을 지금 물고 있어. 그 다음에 출제원이 안 멈추는데, 아까 수용 재결이 이 가격의 과세처분처럼 이게 행정처분이야. 이 절차는 실질적 행정심판이랬죠. 그러니까 이 법에서 뭐 30일 내 이의신청해 뭐 이런 조문 없으면 행정심판법 규정으로 뭐 날짜 오고지 불고지 효과 이런 거 생겨요. 그거는 이제 심판법에서 다시 이거를 다루는 판례를 볼 거야. 그 다음에 헌법 23조에 대한 조문을 손실보상에서 한번 하면서 도축장 사용제한 명령, 제가 이 판례를 되게 많이 예시로 여러분들 들거든. 도축장에 그 동물들이 병이 들어서 살처분해요. 그럼 이게 헌법 23조 3항에 따라서 공익사업을 해서 땅을 수용하는 거야? 아니야. 국가가 그 수용해서 거기서 뭐 동물의 왕국 만드는 게 아니라 이들이 운영을 하면서 확산되니까 재산권에 대한 공공복리로 사회적 제약이야. 이거는 손실보상하는 항목이 아니야. 뭐 법은 뭐 손실보상법 이러고 있지만 아무튼 이거는 참아야 되는 성격의 23조 1, 2항의 사회적 제약의 내용이고, 그러니까 왜냐면 공익을 위해서 내 땅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건데, 요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하면 이분들한테 미안하니까 보상금을 줘요. 이때 보상금은 23조 3항의 보상금이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고자, 그러니까 헌법은 현재는 이 헌법 23조 3항의 제도인지 1항의 제도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시작해요. 대법원은 뭐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는 입법의 의도에 따라서 국가가 뭐 공익사업으로 도로를 만든다든지 뭐 이제 운동장, 월드컵 경기장 만들 때 필요한 땅을 안 내놓으니까, 팔지 않으니까 수용재결로 수용해서 보상금 주는 게 손실보상 23조 3항이고, 이렇게 코로나 걸렸을 때 사람들, 자영업자분들한테 좀 쉬고 계세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 23조 1항이야. 그래서 보상금을 준다 하더라도 사망의 성격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심판법이 있는데, 행정심판법이 특별히 또 따로 있는 게 뭐냐면 공무원, 세금, 관세, 공무원, 도로교통법.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보기 중에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재심사는 그 자체가 특별행정심판이다라는 최근 판례인데 출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4번은 봐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아까 낸 거 다시 낸 거 사실은 취소 재결에 취소 소송이라고 생각돼요. 그 거절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해서 유승준으로 할게. 유승준 씨가 사증 발급 신청했죠. 사증 발급 거절됐죠. 취소했죠.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왜 취소됐어? 절차하자 때문에. 그래서 유승준 씨가 이제 대답을 이제 다시 듣게 될 때는 또 거부일 수 있어요. 왜? 새로운 사유, 내용 때문에. 유승준 씨에 대해서 이걸 내주기에는 우리가 사증 발급은 재량이고 절차는 지킨 거야. 근데 여러 가지 군복무 기피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상 거절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거부 처분이 취소됐을 때 취소된 이유가 절차하자면 그게 따라야 되는 기속력이야. 그래서 그 이후에 생긴 사유, 그 이후에 막 뭐지 유튜버 같은 거 하면서 방송에서 씨발 약간 욕하는 영상도 좀 뒤쪽이 찍히고 막 용서해달라 이렇게 무릎 꿇고 사죄한 다음에 장난치는 영상도 뒤에 좀 찍히고,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저 그분을 그렇게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뭔가 그 이후에 거절할 만한 반성 안 했네 라고 해서 거부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번 이제 졌다고 행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약간 이제 소송 심판 제도로 되고. 자, 공권이 원고 적격인데 공권은 원고 적격이기도 하지만 학문적으로서는 공법적 권리니까 법률상 얘기인데 의무가 있어야 돼. 의무가 사익보호성까지 갖고 있어야 돼. 그냥 공익만 위한 의무는 반사적이야. 근데 의무가 재량으로 확대되고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근데 재량이 0으로 되게 긴급해. 지금 인명을 구조해야 될 상황이야. 그러면 갈까 말까 밥 먹고 갈까 이런 게 아니라 당장 개입해야 돼.
1편부터 끝까지 그냥 골고루 내죠. 그 다음에 헌법상 기본권을 우리가 만약에 일반 법률이나 법령이 없다면 한번 체크해 보는데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성격은 추상적 성격이어서 법률의 구체화가 필요해. 얘가 이제 추상적인 기본권인 거야. 환경권이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그런 게. 그 다음에 재량행위인 경우 뭐 면접이나 또 경찰권 발동 이런 게 재량이죠. 그럼 개인은 이제 하자없는 재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례가 이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는 게 맞고 여기선 다시 6편하고 겹친 건데 환경 생태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1등급 시민들이 소송할 수 있냐? 얘는 사익보상이 없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설국열차까지 아직 안 갔어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산업단지도 있고 개발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중고등학생 많은 쪽도 있고 환경보호하는 구역도 있어. 그러니까 환경보호는 전국적인 국민을 위한 거지 거기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1등급이어서 거기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1등급인 환경이 몸에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말기암 환자분들이나 아이가 아토피가 심하면 다 내려놓고 이 근처로 와서 살고 계신 거는 그 제도가 추구하고 있는 공익의 반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도법하고 비슷한 거야. 그래서 공권 내면서 동시에 6편까지 간 거야. 섞어서. 1편, 6편 동시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24번. 이거는 재작년에 유행했던 건데 서울대학교 총장, 국립대 총장은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셔요. 그럼 과정이 대학에서 먼저 추천을 해요. 근데 다 올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거기서 일부를 일단 빼요. 그러면 여기서 5명 올라오다가 교육부 장관이 알아서 2분을 뺐어. 그럼 2분은 이제 거절당한 거죠. 그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데 대통령이 그 3명 중에 이제 올라온 3명 중에 한 분 임명하시면 이들이 다투는 그 대상은 대통령의 거부 처분으로 바꿔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것도 처분이지만 뒤에 거로 흡수되는 판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허가를 할지라도 환경과 관련돼서 중대한 공익이 있다면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겠죠. 왜냐면 형질 변경이라든지 산사태가 난다든지 산림 내에서의 토사채취 허가 거부는 중대한 공익이라고 해서 거절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거부한 게 위법하다? 그렇게 볼 수 없죠. 그 다음에 복수의 후보자의 순위를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임용 제청했더라도 대학의 자율성이 제한된다고. 이건 약간 헌재 판례고. 이거는 나중에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할 판인데 무효라고 나는 생각해. 근데 공무원은 무효라고 생각을 안 해. 무효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갑자기 행정부가 다시 했어. 동일한 처분을 절차 다 지켜서. 그럼 앞에 거가 무효임을 좀 스스로 인정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송할 필요는 없다. 행정부가 다시 똑같은 절차 지켜서 해줬잖아. 그 다음에 그 25번은 이게 우리 너무 어려워서 슬퍼요. 허가 쪽에 보면은 허가는 기속행위다 이러면서 180쪽 봐봐. 저는 이거 한번 해주고 싶었거든. 여러분한테 다 나온다는 걸 보고 싶은데 재량행위를 본 판례에서 15번 산림훼손은 환경과 관련이 있어 중대한 공이 있으니까 법에 근거 없어도 거부할 수 있다. 오른쪽 날개도 있고 산림 내 토적 채취 허가는 중대한 공이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임목 채굴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아니, 책을 좀 보라고 막판에. 그 다음에 25번 여기가 여러분이 불용 형식의 처분 기준인데 제가 저 말투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던 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해내셔야 돼요. 지금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여러분이. 그 143쪽에 11번 보면 공공기 운영에 관한 법률에 143쪽에 입찰장과 자격 제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게 뭐죠? 기재 불용. 그래서 공기업 준정부 기간 계약사무 규칙이 불용인 것 좀 외워달래죠 제가.
거기 표시 안 돼 있어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불용인 거 외워달라고 했잖아. 그리고 오른쪽 날개에도 다 넣어놨잖아. 그래서 불용이니까 여기 들어간 처분 기준은 단순 행정규칙으로 본다. 한때 이 시점에 유행했었어. 근데 요새 많이 안 냈었어. 지목 변경. 건물은 이게 확공 통수에서 통지가 처분이냐 아니냐 해서 용도, 지목 중요해. 라고 했지. 그 다음에 감점 조치. 이거는 여러분 오히려 이 감점은 그 공사공단에서 세부 기준으로 배분의 심을 간점하겠다라는 아직은 쌓아가는 단계고 여기서는 공공기관이 계약인지 아니면 공권력인지에 대한 중간 과정에서 사법관계 내용이 잘 안 보여. 이건 좀 어렵게 낸 걸로 보여. 그래서 1번이 오히려 좀 그나마 강렬한 판례고 100분의 10 간점을 제가 1편에서 넣어드렸나 싶은데 어디냐면 62쪽에 봐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그러니까 지금 공사공단이 이제 입찰과 관련된 제안을 하는 건 처분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100분의 10 감점 통보는 이때 공사공단은 사경제적인 어떤 조치 안에서 감점을 한 거다 이래갖고 요게 100분의 10 감점 통보가 6편에서도 또 할 거거든요. 이대로 소방이 먼저 낸 판례야. 감점 100분의 10 감점은 사법관계다. 그냥 개별 판례로 외우는 거를 소방이 먼저 냈고 그냥 6편에서 배워서 푸셔도 되고 그러니까 1편부터 6편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법은 그래서 일단 한 바퀴 제대로 돌려야 돼. 기억이 사라지는 것 같아도 사막에 있는 것 같아도 별 보면서 쭉 가고 기출 보면은 또 별것도 아닌 게 너무 많아. 다 외워져서.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좀 개인정보 보호법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